네, 오늘 동영상은 사주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을 위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. 보시는 이 사주는요, 그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고 널리 알려졌었던 사주죠. 이게 이제 대통령 사주가 될 수 있느냐,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,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밑에 지지가 삼행지다. 그 인신사회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삼행지를 갖춘 제왕의 뭐 상이다. 그래서 대통령감이다. 대통령 사주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,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신사회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제왕의 상이다. 이런 거는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설입니다. 뭐 진술충미가 있으면 진술충미 인신사회가 있으면은 제왕의 상이다 그러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. 낭설이죠, 낭설. 이 인신사회 다 있다고 그래서 무슨 제왕이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? 진술충미 인신사회 실질적으로 간혹 있어요. 평범한 사람 아주 많죠. 예. 그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, 자, 그런데요.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식신격이죠. 그런데 겨울의 금이니까 상관처럼 금수상관 희경관 해서 화가 필요하죠. 그런데 이게 이제 무토가 있어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 물도 막아 주고 정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데워 주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 같기도 한데, 반면에 지지가 모두 파괴돼 가지고 근거를 잃었죠, 근거를. 그런데 이게 대통령 사주가 될 수 있나? 조금 뭔가 힘을 못 쓰는 듯한 사주 같기도 하고. 아 그런데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 생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.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로 압축하면은 삼행지에 태어나셨다. 그래서 인제 인시설이 아주 유력했었고요. 그다음에 뭐 일설에 사시 출생이라더라, 이런 말이 있었죠, 사시. 그러면 인제 신사시가 되겠네요. 그다음에 아니다, 오시에 출생하셨다더라. 그래서 이제 이모 시설도 있었죠. 그 외에 뭐 다른 시도 다 각각 그럴듯하게 포장해 가지고 이제 돌았는데, 이 사주를 봤을 때요.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많은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게 인시가 가장 이게 대통령 사주에 부합하는 건가, 아니면은 신사시가 뭐 더 부합할지, 아니면 임오시가 더 부합할지,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한번 어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보통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막상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이게 몇 시 출생이,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거슬러서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자손,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손이 있고, 어 영부인은 이제 돌아가셨죠, 사고로 총을 맞아서. 이런 여러 가지, 그 사람이 이제 또 혁명을 일으켰죠. 그래서 또 나라 경제 발전에도 이제 공헌을 했죠. 역사의 공과가 있죠. 이런 거가 이미 이제 다 그 밝혀져 있고 다 과거 행적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
예를 들어서 사주를 딱 봤을 때 확실히 '이 사람은 딱 뭐다.'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. 이게 꼭 대부분 보면은요. 예를 들어서 정답을 알고 있는 데에는 거기에 맞게 해석을 잘 갖다 붙여요. 정답을 안 후에는. 정답을 알기 전에는 확실히 '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하다.'라든지 어 그 많은 방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뭔가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인 것도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죠.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주 명리학으로는 좀 확실히 딱 짚기 어려운 면을 여기에 자미두수를 가미하면 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을까? 좀 더 뭐 확실하게 예 이렇게 딱 볼 수 있을까?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왜냐 사주 명리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면이 자미도수를 가미해서 딱 보면 명확해질 수 있다.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아 무시하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죠. 자 참고로요. 이 자미도수는 중국어권, 중화권이라고 그러죠. 지금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거기도 사주 명리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했고 사주 명리학이 대세 아주 중요한 조류죠. 그 운명 예측학에. 이 동양 사람들이 또 이 운명을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. 아 그런데 사주 명리학이 많이 퍼져 있지만 대세는 뭐냐? 아 홍콩, 대만 이쪽 중국어권에서는요. 대세는 자미두수예요. 자미두수가 사주 명리학보다 훨씬 중요시되고 훨씬 신뢰받고 비중 있게 예. 그리고 자미두수를 중심으로 보는 뭐 그런 철학관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. 사주 명리를 보더라도 두 개를 같이 경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, 그쪽은요. 그래서 우리가 자미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해가 많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이 운명 예측학 분야 이런 사주 명리학은 어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느꼈겠지만 잡설이나 미신이 아니죠. 이거는 굉장히 예 정교한 과학입니다, 과학.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무식하게 자기가 모르면은 미신인 줄 알아요. 아 그 사람의 그런 판단 자체가 미신이죠. 음. 자 그래서 아 만약에 이런 거를 자미도를 가미해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. 과연 그런가?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로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요게 인제 자미도수 명반을 보겠습니다. 자미도수 명반인데 자미도수는 12 개의 저기 사안으로 나누어져 있죠, 사항. 예. 그래서 인제 뭐 자녀궁이라든가 부부궁, 관록궁, 노복궁, 뭐 복덕궁, 전택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. 명궁, 신궁 이렇게 해 가지고요. 실질적으로 신궁까지 합치면은요 13 개나 마찬가지입니다. 볼 수 있는 그 궁이요. 그러면은 이게 궁이라는 거는 사안인데요. 어떤 일의 사항. 그 그런데 이게 인제 자미도수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거죠.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명쾌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명반을 딱 봤을 때 이거 자미도수 명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도 인제 사주명리학의 대원처럼 대한이라고 그래서 10 년마다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음 이 명반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식 복이 있는가는 자녀궁과 관련된 궁으로 보는 거니까
그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돈복이 있는가? 이거는 이제 재물, 아 재백성으로 갖다가 이제 보는 거니까 금방 부모복이 있는가? 이 부모궁을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. 부모궁과 관련궁의 조화를 보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그 궁에 들어가 있는 별들의 성질과 그다음에 별들의 그 강하고 약한가, 그다음에 조화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. 굉장히 타당하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가 명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똑같은 뭐 이게 저기 명반을 딱 보면 돈은 재백공이라든가 전태공을 봐서 돈을 판단하는 거니까 돈은 많은데 부처공, 마누라복은 없네. 예? 뭐 이렇게 아니면 부모복은 어떤가? 이런 거를 갖다가 사안별로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. 그런데 인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에는 사주팔자가 딱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주와 자미도수를 경관할 수 있는 명반이 되겠습니다. 사주 자미도수 명반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은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인제 이 사람은 인시생이란 말입니다. 인시생으로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될 그런 운명이냐. 이거를 딱 봤을 때 사주로는 상당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자미도수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. 이 자미도수에서는 왜 아니냐? 그러면은 에, 첫째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요. 이 사람은 아니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명반 자체도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먼저 이 신궁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예 충을 맞아 가지고 충파를 맞아 가지고 이미 기가 고갈돼 있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서 펼 수 있는 명반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은 인시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다음으로는 사시의 한번 명반을 보겠습니다. 자미두수는요, 이 시간,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명궁, 신궁의 위치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. 예. 그래서 사주에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진시나 신사시나 똑같이 금이니까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 경중을 미세한 경중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.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. 근데 자미도수의 또 좋은 점은 시간에 따라서 어 명반 자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확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명료하죠.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. 자, 이 신사시생의 이 그 명반을 딱 보면은요. 요거를 딱 보자마자 뭘 알 수가 있냐면요. 이거는 대격이다.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격이다.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살아 생전의 어떤 그런 그 궤적, 삶의 궤적과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거가 인제 굉장히 일치하다는 거를 딱 보면은 알게 됩니다. 먼저 명궁에 인제 화과성이 있고 어 천이궁에 어 화록이 있고 그다음에 재백궁에 이제 화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삼기 가회격이라고 그래서 대격에 해당하죠, 일단은. 물론 인제 화기성도 끼긴 했지만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인제 뭐 말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 사주를 딱 보면은 벌써 신궁 자체가 양양공록, 양양착록에 해당하는 예 요 지금 태양과 천량성이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그 별을 딱 가지고 있어 가지고 벌써 이거는 딱 보면은 딱 느낌이 오죠. 어 이게 인제 바로 자미도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. 요거가 굉장히 격이
대격 사주다. 요거를 이제 자미로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 오시생, 예, 오시생 명반을 보겠습니다. 이모시생. 이 명반을 딱 보면은요, 요것도 딱 봤을 때, 명반을 자미도수로 봤을 때는 자미도수 명반을 딱 보자마자, 아, 이거는 이 사람은 대격이 못 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. 왜냐면은, 아, 녹권과가, 이 사화성이라고 그러는데, 녹권과를 전혀, 흩어져 가지고 쥐지를 못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명신궁이 한 궁에 들어가 가지고 명신궁의 이 삼방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명신궁에 영성이라는 이제 별하고 문창성, 칠살성이 서로 맞지가 않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어, 이게 기이한 명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관록궁이 파군성이 들어가 가지고 쇠약해졌는데, 예, 별이 쇠약해져 있는 자리인데, 어, 관록으로 이렇게, 예,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이런 명반이 아니죠. 네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뭐, 예를 들어서 자녀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동태를 봤을 때, 예, 이거는 좀 맞지가 않죠.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, 네,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자미도수로 봤을 때에는 사시생이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가장 부합하는 명반이 된다, 사주가 된다,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, 그러면은 실제 예,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는, 그 박정희 대통령은 실제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에 태어났는가,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태어난 시간은 그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했던 그 박재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누님이죠. 누님이 그 생생하게 증언을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1987년 10월 6일 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, 그때 확실하게 사시생이다.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그때가 11시쯤이다. 그러니까 딱 그 봤을 때가, 그래서 그 전에 태어난 그때쯤 이제, 그래서 11시 조금 전에 태어난 사시생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멈춤을 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